요란한 새소리가 아침을 깨웁니다. 철공소와 철제 상가들이 밀집한 물레동 골목. 인적이 뜸했던 이곳에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잘 나가던 시절엔 탱크도 만든다고 할 만큼 여기선 못 만드는 물건이 없었는데요. 철도 녹이고 사람들의 마음도 녹이는 특별한 동네. 물레동 나들이 함께 가실래요? 낮은 지붕들이 머리를 맞대고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곳. 물레동 철공단지입니다. 이래봬도 한때는 국가 산업을 이끌었던 공업의 메카였습니다. 호황기 때는 350. 차가 못 들어와서 차가 350. 복잡해가지고 35T. 컸었는데 이제 자꾸 줄어드는 거지. 경기도 안 좋고 시화공단이 그 시화공단. 이만큼 저거 한 걸.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이제 돈 벌고 뭐 호황기 때 있던 뭐 미치던 분들은 연세 드셔갖고 빠졌어요. 근데 빠지고 또 후발 주자들인데 또 사람들인데 뭐 이제 이거 뭐 밥이나 먹고 살면 잘 먹고 사는 거지. 중학교 졸업하고 올라왔으니까 지금 내가 나이가 44. 그럼 몇 년이 오래됐잖아요. 물레동 처음에 왔을 때 보면 남성 아파트. 그 남성 아파트 딱 그거 보이고 아파트 같은 거 다른 방림막적 보이고 신도림역 같은 경우에는 그 연탄 공장이 있었고 공장이었지 공장 뭐 다 가정집 있기 있었지 별로 없었지 뭐 전부 다. 세상이 많이 변했지만 여긴 변한 것이 없습니다. 공장 기계도 손때 묻은 공고들도 다 그대로입니다. 허허벌판 늪지대였던 물레동에 공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 시대. 군수공업기지가 되면서부터입니다. 한강에 물을 끌어다 쓰기도 좋았고 영등포역과 가까워 교통이 편리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기계, 재련, 염색 같은 중화학 계열은 물론이고요. 방적 공장들도 많이 들어섰습니다. 최초의 민족기업 경성방직을 비롯해 방림방직, 남영 나일론 등 한국의 섬유 산업은 물레동에서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방 후에도 물레동은 서울의 대표적인 공업지역이었습니다. 1950년대에는 삼백산업이 다 여기에 모여 있었죠. 삼백산업이란 제품이 흰색을 띠는 세 가지, 즉 면직물과 밀가루, 설탕을 일컫는 말입니다. 원재료를 수입해 국내 가공 판매하는 형태였는데요. 전쟁 직후 먹고 살기 힘들던 시절에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효자 산업이기도 합니다. 특히 방직 공장들은 60, 70년대 호황을 누리며 물레동을 대표하는 산업이 됐죠. 물레동 철공단지 한편에 있는 작은 공원. 여기엔 눈에 띄는 조형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커다란 물레죠. 물레동이란 지명이 이 물레에서 유래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인들이 그쪽에 방직 공장을 많이 만들었어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만 당시에 그 이름은 그렇게 해서 나왔다고 그러죠. 방직 공장이 많고 그것이 우리의 그 물레와 통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물레라는 지명을 이제 했다는 얘기인데, 방직 공장들이 많다 보니 취직 자리를 찾아 상경한 여공들도 많았습니다. 그녀들이 밤낮 없이 흘린 땀방울로 우리 경공업은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올랐고 또 그 힘을 바탕으로 7, 80년대 중공업 시대를 열 수 있었습니다. 어떤 도시라는 게 뭐 주거나 상업 여러 가지 용도가 필요하지만은 경제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이 중공업 지역에 대한 그런 많은 면적을 갖고 있는 저희 그 입장에서는 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주택단지로서 출발했던 그런 지역들이 70년, 80년대를 겪고 오면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공장들이 하나둘 입주하면서 어떤 그 금속공업이 우리나라에 어떤 여기서는 뭐 땡크고 못 만들 게 없는 그런 과거의
금속공업을 좀 갖고 있고 현재도 그런 기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한창 잘 나가던 시절엔 1000여 개가 넘는 공장이 이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90년대 서울 시내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시키는 정책에 따라 하나둘 물레동을 떠났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철공소와 철제상 100여 곳 정도가 겨우 남아있을 뿐이죠. 어떤 사람은 크게 성공해서 갔고 또 어떤 사람은 실패의 쓴잔을 삼키며 떠났지만요. 눈에 익고 손에 익은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금껏 그래왔듯 강한 쇠를 녹이고 자르고 두드리며 물레동 역사의 산 증인으로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갑니다. (1940년경) 세워진 공장근로자 집단주택 500채라 불리기도 했는데요. 70년 넘게 지났어도 조금만 바뀌었을 뿐 옛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거의 보면 비슷한 모습이잖아요. 이게 이제 과거 이 안에 다 이게 이제 주택단지였는데 이런 곳들이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이게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필요한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레동이 여기 역도 가깝지 또 주변에 어떤 그런 물류나 이런 이동이 상당히 교통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공업 비능들이 하나 둘 들어오다 공장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내부에는 주택의 흔적이 남아있지만은 차가 다닐 수 있는 한 6m 이상 그 가로변에는 지금 다 이런 공장들이 현재 입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구의 어떤 경제적인 기반을 여기서 많은 그 창출을 하고 있는 그런 산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철공소 골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술인들이 찾아와 작업실을 열더니 좁고 삭막하던 골목길에 색을 입히고 물레 창작촌이라는 독특한 지역 문화를 만들어냈죠. 사람들이 봤을 때 좀 기분 좋아지게 하는 한 달에 2번 물레동 투어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입소문이 나면서 관광객들의 발길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녹슨 이미지를 벗고 개구쟁이 아이 마냥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한 물레동. 하지만 처음엔 철공단지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 고민도 많았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물레동의 어떤 정체성이라는 게 이제 작가적인 정체성은 없었고 이제 철공소 뭐 이런 정체성에서 들어오면서 저도 개인 작업에 대한 방향성이나 어떤 색깔이 명확하지 않았을 때 이 물레동이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많이 저도 변하고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작업 방향이라든지 뭐 사물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좀 변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물레동이라는 공간이 저를 좀 성장시킨 것 같다는 느낌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 물레동이란 자체가 주는 그 어떤 그 사고하는 방향성 이런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생각해요. 몇십 년 동안 물레동이 가지고 있던 정체성, 뭐 물레 철제상가, 물레 철공소 단지 이런 이름들이 그냥 알려지지 않은 채 오랫동안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물레동 작가들이 들어오면서 어느 순간 물레예술촌, 물레예술 뭐 마을 뭐 이런 식으로 확 바뀌면서 그게 표면적으로 너무 드러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재밌어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 정체성의 불안 때문에 되게 불편해하는 상태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 이면에 좀 뭐 소소하게 그 물레 골목산악회라든지 또 이렇게 얼굴 그 눈 맞추면서 뭔가 얘기들이 되면서 뭐 인간적인 관계로서 그 관계의 형성은 되고 있어요. 대신에 여기 철공소 사장님들은 못해도 10년 이상 계셨던 분들이고 제가 오래 돼봐야 이제 만 8년 되는 거거든요. 처음 예술가들은 임대료가 저렴한 작업실을 찾다가 물레동에 들어왔는데요. 물레동은 예술적 영감을 불어넣는 멋진 장소였습니다.
현재 예술가 170여 명 정도가 물레동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전시나 축제를 열면서 지역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죠. 그렇다 보니 찾아오는 사람들이 참 다양합니다. 카메라는 필수고요. 이 지역 물레동이라는 지역이 철제 공장에 예술가들이 색이 입혀지면서 그런 게 잘 혼합되어 있고 한 게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장소이고, 그래서 여기를 다큐를 찍을 목적으로 사전 답석에 온 거예요. 철제 공장이라서 회색빛이 있는데 예술가들이 입힌 색깔이 되게 안 어울리는 듯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그만큼 특색이 있는 것 같고, 네, 이런 지역이 자연스럽게 생겨난 거라서 더 의미 있는 것 같고, 네. 저 역사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선생님께서 이제 물레 창작촌에 한번 가보자고 하셔서 이렇게 오게 됐어요. 같이 공장도 있으면서 벽화마을까지 공존하는 게 색달랐어요. 너무 이렇게 유탄만 하지 말고 여기 동네처럼 옛날 거를 같이 이렇게 공존해 가면서 하는 동네도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역사 탐구 동아리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서울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 이해를 통해서 좀 많이 애정을 갖고자 이 동아리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서울 지역에서 갈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찾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개발을 많이 하면서 예전에 남아있었던 것들 거의 이제 허물어버리고 새롭게 만드는 과정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아쉬움을 느끼면서 그러니까 그 옛날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좀 남겨놓고자 이런 예술적인 그런 감각들을 좀 더하시지 않았나. 서울시에서는 이런 문화적 토대가 만들어진 물레동에 2010년 물레예술공장을 건립하고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철공소 사장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는데요. 처음엔 밥도 안 되는 거란다고 한심하게 여겼던 분들이지만 이젠 예술가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됐습니다. 작가들 뭐 못하는 거 설치하는 거 다 도와주죠. 이거 해달라고 하면 뭐 전기도 가서 도와주지 아니 돈 받고 해야지. 뭐 벽 쳐달라고 하면 다 해주고 뭐 꾸준히 다 해주죠. 사실 실질적인 작가가 사장님 같은 분이 작가인데. 그게 저도 이제 작가들한테 그런 얘기 했죠. 작가 했을 때 뭐 설치라든가 뭐 하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요즘에 작가 그림만 갖다 하면은 잘 안 되지. 그림도 자기가 걸어야 되는 거고, 뭐, 못하면 뭐 자기가 뭐, 액자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그러잖아요. 그래야지 또 기술자고 작업하는 거죠. 물레동 준공업 지역의 도시환경 정비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이 지역에 주상복합 2,934가구를 짓겠다는 내용인데요. 이 때문에 그동안 잘 지내왔던 물레동 건물주들과 예술가들 사이가 요즘 들어 삐걱거린다고 합니다.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올리고 예술가들을 재건축의 방해 요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대학로나 홍대 앞 거리처럼 문화가 있는 거리는 문화 프리미엄이 붙지 않습니까? 조금 더 멀리 내다보는 지혜, 그리고 문화를 소중하게 가꾸고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물레동은 산업화 시대, 대한민국을 움직이던 뜨거운 심장 동력이었습니다. 과거의 모습을 보물처럼 간직하고 새롭게 진화하고 있는 물레동.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새로운 관광 문화거리로 멋지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Sure.